먼저 송준호 2차전지 PD님을 모시고 2차전지 산업기술 동향 및 국가 R&D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TCCTO 협의회 회원사분들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송준호 2차전지 PD님께 감사드리며 PD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PD님 발표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은 끝난 후에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차전지 분야 PD를 맡고 있는 송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춰지고 양이 좀 많아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가능하면 많이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전지가 요새 너무 기사에도 자주 나오고 핫하긴 하지만 되게 특정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차전지는 최근에 그 시장 규모로만 봐도 미래의 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큰 주력 산업군에 비해서 2차전지 산업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20년 올해 기준으로 한 5, 60조 정도 시장이 세계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정도 시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2차전지라는 제품이 단순히 그 시장 자체가 아니라 최근 또는 미래에 가장 유망하리라고 보이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 특히나 4차 산업혁명 등등등으로 이루어지는 IoT 부분에 있어서의 모바일 에너지원이라든가 로직 또는 교통 그런 쪽 분야의 어떤 자율주행차 또는 친환경차 컨셉에서의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그리고 향후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늘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전기 저장 장치, ESS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모바일 파워원 중에 하나이자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연료 전지도 있지만 그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일 뿐이고요. 결국은 이런 미래 유망 산업, 수요 산업이 너무나 커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밑받침하기 위해서는 2차전지 산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불명확한 가운데 있어서도 이 2차전지 산업만 유일하게 향후 10년 동안 최소 5배 이상의 성장이 거의 확정시 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그냥 작게 잡아도 한 300조 정도 시장을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시장을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2차전지도 국가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국내 전지 3사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자동차에 실어줄 현대자동차, 또 그것을 ESS로 해야 될 한전까지 이 큰 대기업인 5개사가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원래는 한 내년, 후년 얘기했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늦어져서 23년에서 24년 경우에는 이제 공급의 수요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엄청 많은 양의 시설,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게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산업이 아니라 결국은 이 2차전지 산업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한국, 중국, 일본만이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게 1991년에 일본의 소니에서 처음으로 리튬이온 전지를 사업화 성공한 이후에 지금 30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나라 전지 3사 그리고 중국의 CATL 등등 몇 개사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는 1월부터 5월까지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1위를 LG화학이 차지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코로나 이슈가 있고요.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을 봤을 때 일단 전체 점유율의 1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일본인데 딱히 일본이라 할 수는 없는 게 일본의 파나소닉은 100% 테슬라향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 일본 합쳐서 2위권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우리나라 전지 3사가 3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전지 기술이 아직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 3개국이 3분의 1씩 전체 2차전지 시장을 3분할 해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 유럽이나 미국에서 2차전지 산업의 수요 산업이나 또는 2차전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지원한다고 성공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중국은 전략적으로 전지를 만들면 지원금을 주고 그거를 파는 자동차에 실을 때도 또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리고 내수 시장이 충분히 많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전지 3사가 과연 중국 업체와 가격 경쟁력에서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기술 경쟁력이나 그런 걸 이어나갈 수 있는 거냐, 그러게 이제 향후에 의문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리튬 2차 전지가 지속적으로 성능이 발달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일본보다 1, 2년, 3, 4년은 계속 앞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리튬 2차 전지라는 기술이 예전에 뭐 니카드나 니클 MH 전지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가장 높은 에너지 저장이 가능한 시스템인 리튬 이온 전지가 상용화 된 이후로 30년 동안 딱 4배를 채 안 커졌습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성능이. 그러니까 단위 무게당 성능으로 얘기를 한다면 1kg의 배터리 무게 중에서 대략 초기에는 80Wh 정도의 에너지를 내는 것이 첫 제품이었다면, 02올해 기준으로는 대략 한 300 정도, 그러니까 단위 킬로그램당 300Wh 정도의 성능을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도, 중국의 CATL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다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300을 했을 때 우리가 400, 500을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화학 물질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뭐 반도체처럼 몇 개월에 몇 배씩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구현 가능한 최대의 수치는 300 초반대일 거다. 크게 잡아서 350이 한계다. 더 이상은 별의별 용어를 써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가 이제 이쪽 산업계의 거의 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또 이제 이번에 현대차에 높으신 분들이 보니 전지 3사를 계속 다니시면서 차세대 전지, 전고체 전지를 필두로 한 차세대 전지가 금방 뭔가 상용화 될 것처럼 이슈가 많이 됐지만, 그게 결국은 이 350을 뛰어넘을 수 있는 400, 450, 500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 2차 전지 기술이긴 합니다. 다만 그 기술이 언제 사업으로 될 수 있을지, 언제 그게 돈을 벌릴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그거에 가장 열심히 밀고 있는 도요다나 일본 업체마저도 시장이 열리는 거는 한 10년쯤 뒤부터, 2030년경부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열리는 차세대 전지 시장도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이 아니라 신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지, 현재 쓰고 계시는 리튬이온 전지 그 방식으로 20년, 30년, 40년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2차 전지 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이슈는 고성능만 최근 3,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왜? 중국이 너무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성능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전지라는 것은 아무리 잘 쓰더라도 한번 사고가 나면은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던 소니 회사마저도 지금 소니가 2차 전지를 하냐 마냐 할 정도로 거의 뭐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2003년인가 4년인가 노트북, 소니 배터리가 들은 노트북 발화 사고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험이 있죠. 갤럭시 발화도 있고 최근에 ESS라고 문제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의 기술 중에 세계 최고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고성능의 전지를 만드는 것만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 가장 고성능의 전지를 항상 동일한 품질로 만들고 항상 안전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기술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두 가지를 달성해야 됩니다. 보다 안전한 전지를 보다 성능 좋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롱런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왜 정부가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지원이 왜 필요하냐의 논리에 거의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국내 내노로 하는 전지 3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2차 전지 때문에 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따라서 2차 전지 판매는 굳이 정부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세계 1위나 세계 동등 수준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30년에 전 세계 300조 시장 중에 우리나라가 한 3분의 1을 차지해서 100조 정도의 매출을 매년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걸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0조의 2차전지 매출 중에 약 70%를 차지하는 소재 부품 매출이, 소제품 장비 매출이 다 중국 거의 90%의 10% 일본산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소제품을 사다가 그냥 OEM 비슷하게 전지 만들어서 팔아서 그거에 약간의 부가가치 창출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2차 전지가 쓰임새가 대형화가 되기에 따라서 전지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전지 라인 자체를 나가서 만듭니다. GM이나 미국 자동차 GM이나 폭스바겐에서 원하는 그 나라 사이트에서 전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든가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그쪽 산업을 열심히 지원해줘서 키워줌으로써 그것이 안정적으로 2차 전지 3사의 안정적인 받침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지들이 현대차나 한전 또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한테 배터리가 팔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중요한데 불구하고 아직 기사가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소재 부품 업체도 잘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산화율 또는 자립화율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차 전지 산업 동향 및 R&D 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 세계 2차 전지의 3분의 1은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나오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도 못해도 우리나라 기업이 3분의 1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의 사태인 GVC가 깨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재화가 되는 시점에서 전지 3사가 믿고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의 소재 부품 자립화율이 최소한 70~80% 이상 되고 그리고 경쟁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로 좀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거 열심히 했는데 차세대 전지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공을 하면 지금 투자되어 놓은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시장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지 않냐. 2차 전지만큼은 제가 단언컨대 쉽게 바뀌는 산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현재 올해 기준으로 에너지 밀도가 300짜리인 물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것이 바로 차에 실어져 있느냐? 아닙니다. 차에 실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 5년 전에 제품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또 2년, 3년 동안 해야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지금 개발하는 거는 5년 뒤에 쓰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라는 것이 개런티를 10년 또는 20년 그 신뢰성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 물건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차세대 전지가 뭔가 조금 대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는 최소한 5년,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뜻이고요. 그게 또 확장이 되려면 또 그만큼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국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현재 있는 시장의 코모디티 중에 좀 비싼 쪽, 부가가치 높은 쪽을 공략해서 그쪽 산업은 계속 키워주고 차세대 전지 산업 기술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일본이나 유럽에 밀리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는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지가 개발돼서 이제 뭐 투자도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을 받고 라인을 깔 거다. 내년부터는 뭐 생산을 한다. 거의 뭐 그 투자 회사용이고요. 이게 전지라는 것이 고성능의 전지를 100개, 1000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전지 기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지 기술은 동일한 전지를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심하게는 몇억 개씩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 기술이 필요하고 그거를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가기에는 아직 차세대 전지 쪽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산업에서의 발전 방향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경쟁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능, 에너지일대 성능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300을 350, 40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올리는 거의 근간에는 전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하자면 현재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일본, 중국보다도 열위에 있으니 그거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5년 내에 동등하게 올리고 더 추가적으로 올려서 같이 전지율과 동반으로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지를 좀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딱히 2차 전지가 무슨 기술이 들어가고 뭐로 만들어지는 거냐 참 애매합니다. 제조 기술로 1년에 몇십억 개씩 만들어내는 LG화학을 보면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좀 공정으로 쫙 뭔가 흘러나가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하나의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소재 부품이 뭐 몇백 개가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20개 언더입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것도 보시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 뚝딱 만들어집니다. 제가 손으로 만들어도 성능 나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전지는 100만 개 만들어서 하나 제대로 터지면 회사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잘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양극 분리막 전에 이게 4대 핵심 소재라 불리는 것들이고 최근에 아베 이슈로 인해서 파우치 분리막도 있지만 전액 첨가제, 바인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같은 품목이지만 예전에 했던 테마에서 제목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높은 용량, 훨씬 더 높은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소재 부품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업그레이드가 돼서 전액이 현재까지의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 고체 전지이 들어가면 다 전고체 전지고요. 리튬 음극이 실리콘 음극 소재, 카본 음극 소재에서 리튬 메탈로 바뀌면 리튬 금속 전지입니다. 양극이 이제 NCM 이렇게 불리던 산화물계에서 황으로 바뀌면 리튬 황 전지고요. 또 양극이 향후 산소극, 에어극까지 가면 리튬 공기 전지가 됩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린 모든 차세대 전지는 정확히는 리튬 2차 전지에 속하고요. 리튬 2차 전지 중에서 기존의 소재로는 대응이 안 되는 초고용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소재가 들어가는 경우를 차세대 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세대 전지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400, 500까지의 성능 개량이 가능은 하지만 소재의 대대적인 혁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런 기술 자체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씩 하고 있는데도 아직 답이 보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R&D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2차 전지의 한계 성능을 돌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와 2차 전지를 안전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생태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 큰 두 가지 방향성을 정할 수 있고요. 따라서 한계 성능 돌파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소재의 혁신을 통해서 성능을 개량하는 쪽. 두 번째로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컨셉의 고용량 전지를 만드는 분야. 그 이제 그 두 가지가 해당이 될 거고요. 다음에 2차 전지 안전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만드는데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관련된 공정 소재 부품들을 개발하는 것과, 다음에 전지는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도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전컷의 전지를 할지라도 불이 나거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전지를 어떻게 잘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느냐까지 연구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쪽에 대형 예타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안전신뢰를 담보하는 고성 2차 전지를 제품화하고, 이 제품화를 위해서 핵심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하고,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까지, 인프라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과 이렇게 뒤에 과제를, 총사비는 현재 좀 수정을 해서 7천억이 아니라 5천억대로 수정을 했고요. 이거는 이 전 버전이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현재도 2차 전지는 뭐 세계 1위, 근데 중국이랑 물량에 따라 좀 다르지만 1, 2위권인데 2030년에는 2차 전지 글로벌 시장에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을 해서 성능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400Wh/kg 이상의 셀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이걸 통해서 연 100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회사가 7개 정도, 즉 전체 3사 중에 2개 회사는 전 세계 5위권 안에 2개가 들고, 관련된 소재 부품 시장도 한 5개 정도는 세계 1위에서 5위권 안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소부장 기업의 자립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관련돼서 이렇게 과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과제는 간단하게 일단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양극 소재 관련된 개발 과제들, 그다음에 음극 소재 관련된 개발 과제들, 그다음에 집전체 개발 과제. 집전체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전체가 너무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집전체가 끊어지는 단락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전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걸 뜻하고요. 뭐 파우치 전에 했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전지 제조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코팅 장비, 프레스 장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하자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셀만으로 구현되는 게 셀 여러 개가 엮여서 모듈이 되고 팩이 될 거기 때문에, 모듈하고 팩을 만들 때 있어서의 구조가 되는 물질들을 어떻게 불에 타지 않거나 열 전달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소재를 쓸 수 있느냐, 이게 모듈 충전도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사용, 진단, 재활용 등의 아이템도 추가적으로 도출했고요. 그다음에 전지 기술로는 어쨌든 에너지부터 400이나 350짜리 전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전컷의 전지도 우리가 일본보다 늦어졌지만 한 5년 열심히 해서 차이는 못 실어도 퍼스널 모빌리티급, 즉 스쿠터용 정도에는 한번 실어서 제품화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슈퍼커피시타나 플로어 전지랑 유사한 소개 전지 쪽에도 테마가 들어가 있고요. 리튬 항전지도 하나씩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말씀드렸지만 좀 조정을 해서 지금 전략과제 기준 18개 해서 한 4,500억 정도의 2차 전지 대형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잘 준비가 된다면 22년부터 7년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끝나고 2년 뒤인 2030년에는 지금 사업에서 목표로 했던 방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성능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성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조금이나마 더 높은 성능을 부여하는 전지 기술이 확보가 돼야만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의 기술적인, 시장적인 지위를 지속적으로 1위로 유지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전지사를 위한 과제가 아니라 그 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위주로 과제를 만듦으로써 그거의 수요 기업을 전체 3사가 주도해서 서로 같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지는 충분히 사용을 잘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함으로써 2차 전지를 편하게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본사업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연장에 질문 있으신 분은 하나 들고 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재 안전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2차 전장은 말씀하신 건 사실 전지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PD님께서 성능 위에도 이렇게 안전 분야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방향에서 특히 앞서 이제 계획된 그런 과제 방향을 보면 실제로 과제 하나하나에 그 안전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과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타 부처에서 일부 이런 안전 관련, 특히 화재 안전 관련해서 이제 그 과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산자부가 산지청에서 이런 안전 분야도 타 부처에게 넘길 게 아니라 이런 지금 과제에서 일부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지만 일부 좀 구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그 과제 계획을 하신다면 타 부처에서 하다 보면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말 그대로 과제를 위한 과제로 끝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심을 해주시면 어떨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기 지금 22개, 그러니까 4개 빼서 이제 18개 전략과제로 구성이 됐는데 이제 너무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중요시 하는 포인트 하나가 지금 자동차로 썼던 전지를 나중에 용량이 충분히 남아있어서 재사용하는 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용 후 전지를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진단 기술 자체도 아주 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운영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2차 전지를 거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뭘 말씀드리냐면 모든 제품을 딱 만들어서 동일하게 씁니다. 그래서 언제 이 제품이 망가질지가 예측이 되긴 해요. 근데 2차 전지는 사람 다 다르게 쓰시고 계세요.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밥을 정기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쓰실 때 3일 내내 쓰다가 꺼졌네? 그때 충전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용 환경이 다르면 걔네들이 수명이 다 달라집니다. 그게 더 전지가 커지면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지금 ESS 봐라 화재 사고가 뭐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지는 항상 불날 수 있고 따라서 그거를 충분히 예측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의 적당한 정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 관리에 관련돼서 한전에서 제안한 과제가 ESS도 마찬가지로 10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될 텐데 그걸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해서 살릴 건 살리고 나쁜 것만 리타이어 시키고 다시 넣고 그러기 위해서 나온 제목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을 통해서 현재 ESS 올라가는 시스템을 안전 진단하는 기술들 그걸보다 관리 기술 개발이 테마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 후 전지 뭐 진단 장비 개발 이런 것 다만 그거를 규정화하고 규제화하는 거는 환경부 쪽 그런 이슈가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담으려고 담았는데 이게 전지라는 것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든 에너지를 담고 있으면은 사용의 부주의로 충분히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PD님께서 많은 자녀도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많은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연해 주신 선생님께